안녕하세요, 백담화입니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많이들 가입을 하시죠. 그리고 이 연금 상품들을 가지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있다라는 사실, 이 역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연금소득세 자체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은 부담은 아니에요. 3.3에서 5.5% 구간인데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55세에서 70세 미만까지는 5.5%, 그리고 70세에서 80세까지가 4.4, 그리고 80세 이상부터는 3.3%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 건보료 이슈가 또 있는데, 이게 또 사적연금으로 번지는 이슈가 조금 있었죠. 사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아니면은 절대 그렇게 될 리 없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장 지금 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에게는 아직 이 사적연금을 갖고 건보료 부과는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일이고, 지금 30대 분들, 40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연금 소득이 발생되려면은 짧게는 20년, 30년 뒤의 일인데, 지금 기준으로 20, 30년 뒤에 세법을 예상한다, 이것도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이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낮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연금소득세 관련해서 올해 세법 개정안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연금소득세 관련해서 좀 가장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 1200만 원 룰인데, 이 1200만 원에서 소득액이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사실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좀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면 좀 납득이 가능한데, 이게 숫자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바뀐 게 이게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런데 앞으로는 12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종합소득세로 적용을 하든 아니면은 분리과세를 적용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세율은 16.5%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분리과세 세율 16.5%라고 하니, 이게 종합소득세와 비교를 해보면은 소득 4,600 구간까지랑 그냥 똑같은 세율이거든요. 또 누진공제 생각해보면 오히려 또 손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은 사실 많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계속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1년 소득이 3, 4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연금소득 때문에 전체 세율이 바뀌는 그런 세금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연금소득을 전체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소득세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 당장 연금 수령을 앞두신 분들은 최고의 절세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미만으로 이제 낮추는 거죠. 방법으로는 수령 기간을 늘리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이라도 납입을 멈춰서 연금 수령액을 낮추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사실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이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저축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 혹은 연금액을 낮춰야 된다니, 이게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전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절세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서든지 1200만 원 미만으로 연금 수령액을 낮추는 게 또 절세 혜택만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 연금소득세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연금소득세 전략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세율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또 바뀌게 된다라면은 또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